예, 다시 긴급 재난지원금 경쟁이 불이 붙은 걸까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소득 하위 70% 지급 관련해서 대상과 기준이 누구냐 논란이 커지자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걸로 확대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 재난대책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이해찬 대표의 말부터 좀 먼저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 하위 70%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대상도 네. 기준도 모호하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해찬 대표가 소득 관계없이 전 국민의 지급 이 카드 꺼낸 겁니까? 저는 이게 지금 긴급 자금이 이게 무슨 경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당청이 협의해서 그렇게 싸워서 협의해서 70% 한다고 하면 비판이 있더라도 일단 시행을 해야죠. 근데 지금 또 황교안 대표는 1인당 50만 원 부르니까 바로 이해찬 대표가 나도 똑같이 50만 원씩 이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하다 보면 이 국민들은 지금 머리둥절한 거예요. 지금 며칠 동안 70% 한다고 해서 의료보험 지금 뭐 23만 원 뭐 등등 해서 그거 물어보고 5만 원 다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서 그럼 다 준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입니까, 정말? 이게 정부입니까? 지금 당청이 얼뜨면서 보면 자신들이 결정을 했으면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총선 때문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총선표 때문에 예. 결국은 이게 지금 여다, 야가 다 어떠면서 국민들이 다 어떠면서 보면 왜냐하면 70% 준다고 그러니까 안 받는 30%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 오히려 총선에 표심이 달아날 것 같으니까 또 전체 다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총선 끝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총선 전에 이야기하면 자꾸 포퓰리즘적으로 더 부르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오늘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총선 전에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럼 이거 청와대 혹은 뭐 홍남기 부총리하고 사전에 조율은 된 건지 글쎄요. 계속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조율이 다 되고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거는 정상적이라면은 사실은 당연히 조율이 돼야 되는 거 맞는 거죠. 특히 이제 왜냐하면 당정청이 이제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는 애초 70% 올릴 때도 재원 조달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당과 그 정간에 조금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뭐 당의 어떤 70%를 올리자는 그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30% 더 올린 거예요. 100%예요. 그러면 그 30%에 대한 재원을 정은 또 마련해야 되는 거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돼야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예. 지금 전국이 전국인 만큼 더군다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어제 1인당 현금 50만 원 즉시 지급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70% 100만 원보다 전 국민에게 50만 원. 그러면 아무래도 총액으로 보면은 국가 재정이 좀 덜 들어가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이해찬 대표가 소득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 재원 조달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인지는 그건 사실 조금 퀘스천 마크로 남는 거죠. 돈 주는 거 관련해서 그러면 야당의 입장은 정확히 뭔지 그것도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째,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둘째,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서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게 하라.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부 긴급명령을 빨리 활동을 해서 빨리 문제 해결을 보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나오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얘기가 안 나갈 거예요. 예. 장혜철 변호사님. 미래통합당의 공식 입장은 뭐예요? 이해찬 대표의 말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동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선 황교안 대표가 저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이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에게 주는 것, 기준을 나누는 것도 여러 문제, 국민 갈등을 야기한다는 말씀 저희도 많이 드렸고요. 무엇보다 재난에 대비한 긴급 지원이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처럼 소득 기준 나누고 지급하다 보면 빨라야 5월 말, 늦으면 6월까지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주기로 했다면 가능한 빨리 신속하게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이다.
그렇게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뼈 있는 말을 좀 덧붙였죠. 앞으로 나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은 안 나갈 것이다. 그 말은 이 진위를 좋게 해석해서 이왕 자금을 지원할 거면 차등을 두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좋다는 뜻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메시지, 또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중전의 메시지는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주도를 할 것이고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의 어떤 지상전에 조금 더 몰입해 주길 바라는 그러한 입장이 또 김종인 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글쎄 일단 오늘 포문을 집권 여당의 대표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소득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 얘기를 던졌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간 사정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 재난지원금 설계 단계부터 걱정이 참 많았었습니다.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97년에 의한 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시행한 바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인 조치인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 국채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분위기를 보니까요. 네. 전 국민에게 다 주고 50만 원 주자 뭐 이런 게 여야 모두 총선 앞두고 별렇게 큰 고민 안 하고 이 국간 고민 안 하고 그냥 지르는 건 아닌지 이 국민들에게 다 나중에 부담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퓰리즘의 무한 경쟁이 시작이 되고 있죠.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요. 저거가 이렇게 돈을 지금 국민의 혈세를 내줘가지고 그거를 경제 바탕을 살려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체질을 개선하거나 예. 이런 게 안 된다면 자기 직을 걸고 막아야죠. 사실은.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야당이 얘기를 할 때 집권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집권 여당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 뭐 이거를 전 국민에게 다시 다 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정부하고 협의가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헌법에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가 있어요. 네. 지금 뭐 여당의 대표라 그래도 저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정책 목표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원하는 효과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경기 활성화입니까? 지금 돈 넣는다고 경기 활성화 안 됩니다. 지금 실물 경제가 지금 죽고 있는데 어떻게 경기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책 목표가 경제 충격을 받은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 때문에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지켜주자라는 거면 그 사람들을 정확히 찾아내가지고 지켜주는 데 집중을 해야죠.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든 아니면 이 코로나 그19 사태로 경제적 충격이 있는 계층이 있잖아요. 가게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있는데 거기를 파악하면 돼요. 어떻게?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국가가 단기 일자리를 고용해가지고 이 시대 파악에 투입하세요. 이게 오히려 코로나 뉴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고용도 알겠습니다. 하고 지출도 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글쎄요. 이렇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치권이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는 동안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국민들은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전화 민원만 뭐 100만 건이 넘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찬 대표 말대로 전 국민 다 주면 내 건강보험료 얼마인지 전화한 게 다 헛수고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115만 건이라는 게 건강보험 생기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전화가 왔다거든요. 예. 이 전화 뭡니까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이 전화 건 사람이나 전화 받는 사람이나 아무 소용없는 지금 수고를 한 겁니다. 이게 참 저는 보면요. 정부 정책이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정말 이 행정력 낭비가 어딥니까? 이 국민들 또 이게 때문에 알아보고 직접 자기 서류 떼고 이거 도대체 이런 노력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요. 지금 급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 국민이 다 받아버리면 물론 행정비용 한 2천억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을 앞으로 지금 저는 위기가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위기가 더 올 겁니다. 우리 기업들, 무너지는 기업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정부 재정들 충분히 필요할 겁니다. 거기 우리가 얼마나 실탄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미국같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최대한 실탄을 확보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좀 많이 지원해 줘야 돼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버틸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업 총수들 50만 원 줘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걸 전부 다 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요, 정말 필요 없는 돈 뿌리는 겁니다. 총선용 돈 뿌리기 아니냐 비판받고 있는 오락가락하는 이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